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후견주의와 연고주의를 조장하죠. 누가 공식적인 그런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겠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지.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은 내역들입니다. 무려 8차례에 걸쳐 고발 및 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허위자료 제출, 자료 미보관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사무총장 알고 계시죠?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58건 외에도 자체 조사 14건, 대선 직전에는 매일매일 3,000명 이상의 면밀조사도 9차례 실시합니다. 총 금액 3억 7,52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3월 27일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되는데요. 윤석열 대세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문제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간 관계상 정치군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40.5, 이재명 18.8, 무려 21.7%의 차이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엔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23%, 이재명 23% 동률로 나옵니다. 표 2번 보시겠습니다. 6월달 조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26.2, 12.9%의 차이가 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21%, 이재명 24%,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뒤집는,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 내지 조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된 결과를 여러 언론과 정치 유튜버들이 퍼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불편하실 테니까 일일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지난 오전 질의에서 사무총장께서 26차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제공된 여론조사,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차례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 명백하게 그것은 그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아주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비용으로 인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초과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속칭 그 세비 반띵을 했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 강요죄가 명태균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돼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의 대가로 매월 550만 원을 세비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실제로 줬어요. 강혜경 씨는 증거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하게 공천을 받은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뇌물죄에 해당하죠.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이 됩니다.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공천이라고 하는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명태균은 불법 기부,
불법 정치자금 요구 및 수령으로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공갈 및 강요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뇌물 제공하고 직무 관련 대가를 수수했기 때문에 청렴 의무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정말 국기를 흔드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즉시 고발 조치를 하고, 물론 조사가 안 되는데 왜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무총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우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후견주의와 연고주의를 조장하죠. 누가 공식적인 그런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겠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선발을 추구하는 정당의 공천 관리를, 그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죠.